솔직히 이것만 알면 매매는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코인입니다. 이제 제가 저의 매매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만 알면 매매는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파동, 뭐 피보나치,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뭐 지표도 굳이 그렇게 사용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이거는 보조적인 것들이에요. 나중에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되시는데, 파동 피보나치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하모닉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근데 이런 공부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어떤 게 있냐? 이 차트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차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심리거든요. 사람의 심리예요. 뭐 대략적으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저점을 어떻게 계속 안 깨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가 되는 건데 이 저점을 계속 안 깨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서 롱을 잡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꽤나 많이 하락이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의 심리만 알면 여기가 깨지면 여기 매물대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 매물대보다는 이쪽 매물대에서 약간 걸리긴 하겠지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이쪽 부근이 한 38K 부근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파동의 끝자락입니다. 38K가 깨지면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파동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 90% 매매는 지지 저항 추세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어그로를 끌 것도 없고 왜?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거라 어그로를 끌 필요도 없고 솔직히 저의 매매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매매인데 이제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항상 좀 감사하더라고요. 간단해요, 솔직히. 뭐 이쪽 밑으로 안 뚫리니까 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위로 안 뚫리니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 밑으로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는다고 쳤을 때 이렇게죠. 뭐 이렇게 잡는다고 쳤을 때 이 선 밑으로 안 깨지고 있으니까 이게 추세선인 거예요. 상승 추세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좀 차트 자체를 좀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가 안 깨지네? 그럼 여기가 깨지면 많이 가겠다. 봐봐요. 차트를 간단 여기죠. 여기가 계속 안 깨졌어요. 여기 뒤 전에도 안 깨지고 여기 이 선이 계속 안 깨졌죠. 그러다가 깨지니까 상당히 올라갑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센 강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저항이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를 뚫었으니까 그러면 상승을 봐야 되겠네. 혹시나 만약에 여기 밑에를 뚫렸다. 그러면 하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이거는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맞죠? 작게 따지면 여기에 박스권, 그 다음에 여기에 박스권, 그 다음에 여기에 박스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이 하나가 박스권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거죠. 이 상승 추세선이 아직 안 깨졌어요.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 그 밑으로 하락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하단선이 이쯤이잖아요. 이쯤이면 약간 40.5K, 40.5K거든요. 아까 여기에서 근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서 여기까지 같이 뚫리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8K까지는 빠질 수 있다. 왜? 매물대의 상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여기에서의 뭐 0.618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굳이 0.618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매물대의 상단이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지지가 되는 겁니다. 왜 당연하게 지지가 되냐? 지지라는 거는 여기서 롱을 친 사람들이 계속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가격에 이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 싶어. 위에서 팔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려와 가지고 38,000달러에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막 해도 이 사람들이 안 팔아요. 안 팔아.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은 38K보다는 비싸게 사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지지가 이 사람들이 팔기 전까지는 뚫리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 여기에서 샀던 사람이 여기에서 팔고 싶어. 근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 왜? 여기는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점이네. 너무 비싸다. 안 살래 하면 이게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살려는 사람이 전혀 없어지니까. 그러면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좀 다이버전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이버전스 좋아하는데 다이버전스도 저는 지지 저항을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토론방에도 그 얘기를 하는 편이고, 보시면 이쪽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선을 그어놓은 저항 자리다. 그러면 이게 올라왔다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저항을 받고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의 컨펌은 RSI가 여기가 70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 올릴 때 RSI가 70못 넘기고 내려가요. 그러면 고점은 올리고 RSI는 내려가는 거죠. 그럼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도 여기는 굉장히 높고 여기는 고점을 올릴 때 거래량이 같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하락 다이버전스는 반대로입니다. 보게 되시면 저점을 낮추는 형태의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치면 저점을 낮추는 형태의 캔들 모양, 그 다음에 RSI는 이런 식으로 높이는 거겠죠. 여기가 30선입니다. 30. 저점을 한번 낮췄을 때 30 이하로 떨어졌다가 저점을 한번 더 낮췄을 때 32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 근데 이제 캔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만드는데 오른쪽 엉덩이가 좀 더 아래에 있는 쌍바닥, RSI는 왼쪽 엉덩이가 좀 더 아래에 있는 쌍바닥, 이런 식으로 RSI는 올라가고 저점은 떨어지는. 근데 여기에서 또 거래량을 봐야죠. 거래량은 이 저점에서의 거래량이 높고 저점이 한번 낮아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래량도 줄면서 저점이 낮아지는데 거래량이 준다. 근데 RSI가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다이버전스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이버전스의 컨펌은 잠시만요. 항상 다이버전스의 컨펌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더 반듯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여기가 지지선이다. 그러죠? 여기가 지지선이다. 그럼 여기에서 롱을 들어가야 되고요. 다이버전스 컨펌 나오고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게 역추세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지지고 다이버전스의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손익비가 괜찮은 매매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여기가 지지 때문에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나 이런 지지 자리가 없다 그러면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롱을 진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밑에 지지선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추세선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드 다 갈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지지 저항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 다이버전스도 지지 저항 추세입니다. 근데 왜 거래량까지 다이버전스는 봐야 되냐? 봐봐요. 이게 저점을 낮춰요. 저점을 낮추는데 이게 저점을 더 낮추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계속 여기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저점이 계속 낮아지겠죠. 근데 저점은 낮아지는데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점수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파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맞죠? 1대1 거래량은 항상 1대1이에요. 뭐 매수세가 세다, 매도세가 세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무조건 1대1로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 그게 수치로 표현이 된 게 거래량이고 저희가 보는 캔들 막대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었다. 그럼 거기에서 매매가 많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제가 거래량 강의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작은 프레임에서 여기에서 솔직히 봐봐요. 시드 갈린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어떻게든 막 진입 자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드가 갈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좀 차트 자체를 좀 크게 봐요. 크게. 어떤 식으로 크게 보냐? 만약 혹시나 내가 이 선을 정확하게 뚫는 여기에 지지였죠. 이 지지가 뚫리는 게 정확하게 컨펌이 된다. 그러면 숏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여기서부터 7월 24일, 6월 20일부터 한 달간 횡보로 했었던 자리가 뚫리게 되면 그때 숏을 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박스권 매매를 분명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박스권 매매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뚫릴 때까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뚫린다? 숏. 그럼 여기서 계속했다가 다시 본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다시 올라왔는데 못 올린다. 왜?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숏을 치는 거예요. 그럼 쭉 크게 알아가죠. 봐봐요. 그러면 이전에 지지가 어디야? 여기 이쪽이죠. 안 뚫렸다가 여기는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 이 자리인 거야. 그럼 이 자리가 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숏을 팔았다. 여기서 숏을 잡았다. 그러면 아까 그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끝까지 뭘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숏을 못 잡은 사람은 여기가 지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롱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강한 하락이 한번 멈췄던 자리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왔을 때 그럼 여기서 선을 그어봐요. 그럼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여기서도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또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여기가 뭐예요? 아까 여기 지지 자리죠. 그럼 또 롱을 잡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갔죠. 그럼 또 여기서 숏을 잡아보는 거예요. 맞죠? 그럼 숏 잡아봐.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다시 올라왔네? 그럼 여기서 뭐 수익을 이제 뭐 저는 이제 분할익절을 선호를 하니까 분할익절로 수익을 냈다가 본절 로스가 나와요. 뚫렸네? 여기 보니까 봐봐요.
뚫렸어. 내가 생각하는 저항이 뚫렸어. 그리고 리테스트를 해요. 그럼 여기서 롱을 잡는 거죠. 이 박스권에서 벗어났으니까. 롱숏 하다가 내가 여기서 이 익절을 분할 1차 익절을 하고 뚫렸어. 본졸 로스가 났어요. 대신 수익은 봤죠? 그럼 여기서 뚫렸다가 리테스트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롱을 보는 거죠. 이 박스권에서 이제 방향성이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추세 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롱을 잡았어 봐. 그러면 1차 익절 자리가 어디가 돼요? 여기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매물대 상단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뭐 한 번 했다 해봐요. 여기서 저항을 좀 받았으니까 여기서 2차 익절을 한 번 했어요. 2차 익절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여기 그 위에 매물대 상단은 사정없이 뚫어버렸죠. 그러면 굳이 분할 익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멈췄죠. 여기서 한번 멈췄어. 그럼 이 강한 상승을 멈췄기 때문에 여기가 한번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미리 잡아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도 여기서 또 저항이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저항이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익절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근데 그 다음 올라왔을 때 뚫렸죠. 그리고 여기를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서 지지를 계속 받아주죠. 살짝씩 내려오긴 했지만 또 지지를 계속 받아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지지를 받아줘. 이게 안 뚫리네? 계속 뚫릴 것 같으면서도 뚫릴 것 같으면서도 안 뚫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불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왜? 나는 익절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들고 있는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드를 조금 더 투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여기에서도 좀 투입을 해봐도 돼요.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다른데, 그럼 여기에서 또 불타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상단이 뚫리면 또 올라가죠. 맞죠? 여기입니다. 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다가 뚫리네 해가지고 여기가 점점 추세가 올라가죠. 그럼 뭐야 여기요? 이게 어센딩이죠. 삼각형 어센딩 쭉 또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막혔죠. 그럼 여기가 일단은 저항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쪽 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지지가 될 수도 있겠네.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잡았던 자리 저항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내려왔는데 제가 아까 잡았던 지지 자리 됐죠. 저항이 뚫렸다가 내려왔어요.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쉽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는 롱 자리가 되고요. 저항은 익절 자리가 됩니다. 분할 익절 자리. 저항에서 숏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이 숏 자리가 되는 거고요. 지지는 익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시려면. 추세대로 매매를 하세요. 항상 추세대로 매매를 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그냥 좀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심플하게. 지금 당장에 제가 생각하는 선은 이 정도. 여기가 뚫리면 하락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38K 정도.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말했었던 저항 자리. 지금은 지지 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랑 이거랑 이 추세선이랑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줄 수도 있기는 해요. 이 추세선이 깨지더라도. 근데 추세선이 깨졌다는 건 뭐냐? 이 지지가 언젠가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깨질 가능성도 크다. 왜? 상승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는 좀 쉽게 가져가도록 하셔요. 너무 어렵게 뭐 피보나치 그으면서 618에서 반등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마시고 좀 큰 프레임에서 방향성을 잡고 나서 작은 프레임
뭐 1시간 뭐 15분 봉에서 뭐 지금은 이제 박스권이니까 박스권으로 그냥 대응을 해라.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대로 대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들 좀 먹으로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기본기를 좀 갈고 닦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매매를 하셔도 승률 80%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것만 잘해야 돼요. 진짜 솔직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계속 죽으라 한번 파보세요. 그럼 차트가 눈에 보여요. 차트가 눈에 보여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봐봐요. 뭐 이런 식으로 수렴 패턴이 나왔어요. 수렴이죠. 점점점 수렴하다가 이 하락 추세선을 뚫었어요. 뚫으니까 상승. 이거는 수렴이지만 그냥 하락 추세를 뚫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수렴 패턴이다, 어센딩이다, 디센딩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좋은 점은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를 얘기를 했냐면 1대1이다. 그러죠? 수렴 패턴이 나오면 이 처음 시작 자리와 올라가는 자리가 1대1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지금 상승을 했을 때 한 이 부근이 되거든요. 1대1로 치면 그럼 여기까지는 컨펌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롱을 잡았다. 그럼 아니면 여기서도 잡아도 돼요. 여기서 롱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1대1 자리까지는 가줄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익절을 걸어 놓는 거예요. 왜? 앞에 저항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저항이 안 보여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익절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 하락 추세선이 깨지니까 상승을 했다 라고까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수익은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